연방보건당국이 모더나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XBB 1.5 변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더나는 이 개량 백신이 최근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BA.2.86과 또 다른 변이인 EG5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국은 화이자의 개량 백신에 대한 승인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10월 초쯤 각 주 정부의 모더나 개량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마지막 백신 접종이나 감염 6개월이 지난 생후 6개월 이상으로 5세 이상은 한 차례만 맞으면 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4세도 한 차례 맞지만 미접종자는 2차례 맞는 것이 권장됩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 전국에서 코로나 감염과 입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XBB 1.5와 EG5이며 신종 변이인 BA.2.86 감염자도 11명이 확인됐습니다. 증가세이긴 해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 지금의 일정대로 접종한다면 늦지 않는다며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대부분 주들은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주는 일정으로 백신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백신 접종을 권장한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은 올 후반기엔 독감과 RSV, 코로나가 동시에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차이나타운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 6시쯤 라이트업 차이나타운 페스티벌이 열린 콜롬비아와 키퍼 스트릿의 메인 스테이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느닷없이 당한 버나비에서 온 60대 부부와 밴쿠버의 20대 여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모두가 동양인이라고 밝힌 경찰은 하지만 범행이 동양인 혐오에서 시작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이스트 헤스팅스 스트릿에서 64세 블레어 도넬리를 붙잡은 경찰은 3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입건해 구금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넬리는 키티멧에 거주하던 지난 2006년 11월 당시 16세인 친딸을 살해한 전과가 있습니다. 당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2년 뒤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폴트 코키틀람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날 하루 외출을 허가받고 나왔는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BC주 공공안전부와 보건부가 오늘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올봄 4월부터 사전 허가 후 외출이 가능하도록 도넬리의 구금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09년 감독 없이 단독 외출을 허가받은 도넬리는 하지만 그해 10월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범 지역으로 떠오른 차이나타운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개최한 축제 현장에서 묻지마 흉기 사건이 벌어지자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주최 측은 범행이 매우 개인적인 느낌이었다며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으로 풀려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며 캐나다 가석방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커지자 연방정부도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로저스 고객이 아니더라도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에서 통화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방정부가 로저스에 오는 10월 3일부터 지하철 안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공유하라고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 공유 개방을 두고 로저스와 벨텔러스 등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조율에 나선 정부가 일자까지 지정하며 강제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지하철 내의 통화와 인터넷 서비스 연결은 편의성을 넘어 중요한 공공안전 문제라며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친 토론토 시민들을 위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지하철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인수한 로저스는 지난달 23일부터 자사 고객에 한해 1호선 다운타운과 2호선 일부 구간에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통신업체와의 통신망 공유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단독으로 개시한 겁니다. 그러자 연방정부는 로저스사에 통신망을 공유하라고 명령했고 다른 통신업체들에도 더 이상 끌지 말고 10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정부는 중요한 건 토론토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4년 6월까지 TTC 지하철역 전체로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5년 말까지 터널의 80%, 2026년 말에는 모든 곳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연방정부의 강력한 결단에 놀랐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여름 캠프에서 어린 소녀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4세 소년을 3건의 성적 간섭과 3건의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더 훈련 캠프에 참가한 소년은 지난 7월 17일에서 31일까지 하이파크 근처 웨스턴 테크니컬 커머셜 스쿨에서 진행된 잭오브 스포츠 캠프에서 6세 소녀 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오전 9시 15분엔 노스역 윌슨 애비뉴와 윌슨 하이트 블루버드에서 70대 여성이 픽업 트럭에 치여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윌슨 하이츠 인근 지역을 통제한 경찰이 현장에 남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을 현행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의 경제성과 집주인의 비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BC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엔 3.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1,600인 세입자는 내년부터 매년 $1,656씩 1년에 $672를 더 부담해야 하며 집주인은 계약 1년이 되기 석 달 전에 정부가 승인한 임대료 인상 양식을 작성해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온타리오주의 임대료 상한선은 2.5%로 2018년 11월 중순 이전 입주 건물에만 적용되고 신축 건물엔 제약이 없어 이곳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들의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오늘부터 온 가족을 위한 시형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홀리데이 캠프 TO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욕 사우스 앤 웨스턴, 토론토, 이스트욕 등 지역이 대상이고 내일은 노스욕과 스카브로 지역으로 아침 7시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정된 커뮤니티 센터 5곳을 직접 방문해 등록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는 인력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5%가 취소됐으나 올해는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캠프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추가됐습니다. 토론토시가 운영하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이번 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캐나다 전국의 제외 공관들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캐나다 금융투자회사 위닉스로부터 가상화폐 등의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열어 투자금을 받곤 코인 발행 및 연계된 신용카드 발급을 이유로 투자금 인출을 일시 중지시킨 후 갑작스럽게 웹사이트를 없애고 연락도 끊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의 경우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관은 캐나다 내 한인들도 같은 업체나 유사업체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가 있을 땐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각 지역 증권거래위원회에 피해를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외 공관은 사건 사고와 관련해 공관에 연락하면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고 덧붙였습니다.